여러분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친구가 돼서 축사 안 해도 좋겠구나 했더니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지금 오늘은 날씨는 좀 풀렸습니다만 지금 많이 오셨습니다. 2층에 이거보다 3배, 4배 넓은 방이 꽉 차고요. 저 밖에도 많이 해서 아마 실제로 오셨던 분들이 한 1000명은 훨씬 넘는 것 같습니다. 만장하신 가운데 그래도 이 자리에서 이렇게 어려운 걸음 해주신 우리 존경하는 선배 또 여러 친구들에게 특별히 감사의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아이고 그거 뭐 시장 2번에 국회의원 3번이나 해쳐먹고 있고 또 할 게 없어서 그것까지 해먹으려고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있을 겁니다. 저도 그렇기도 하고요.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이 종교에 계신 분은 큰 결단이고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좀더한테는 신분이 좋은 사람이 좀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저는 이게 강화군이 아니면 이게 이제 소위 기초단체입니다. 기초단체. 우리나라의 기초단체가 2만 명에서부터 100여만 명이 이럴 때까지 23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시군구에도 가서 임명을 해도 않습니다. 임명을 해줘도. 저한테 이제 혹자들은 잘 모르고 야 경기도지사나 서울시장도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요 전 얘기입니다만 절대로 안 합니다. 임명해도 안 합니다. 왜? 인천광역시장하고 동격이고요. 거기가 또 강화군이 6만 7만 밖에 안 돼도 100여만 원은 수원시 뭐 이런 데랑 같은 기초단체입니다. 이름만 조금 접어해놨지. 그래서 제가 이 강화군이기 때문에 인천광역시 산하에 있는지 여부를 따지지 아니하고 말하자면 강화군수가 저한테 8년간 혹은 그 이상을 제가 8년간 에다가 국회의원 뭐 10년 가차이 했으니까 그동안에 다 저희들한테 같이 협의하지만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협의를 하되 우리가 이렇게 조언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말하자면 좀 여러 가지 지시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런데 뭐 격이라고 그러는데 안 맞는 데면 안 맞을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다른 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저도 우리도 이제 그런 걸 많이 따지고 사는 사람이었거든요. 이게 과연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고민도 많이 했는데 저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고서 역시 그겁니다. 이 한강물 이게 사실 한강물이 강화로 들어온다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사실은. 근데 선거 때 뭐 약간 허풍도 쳐야 되고 그러니까 주변에서 아이고 한강물 끌어들였는데 당선돼. 그거 뭐 우선은 막말로 질르고 본 거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하여간 우리 김무성 대표 방에도 불방울이 들어서고 그냥 장관 이제 농해수로 갔으니까 장관은 우리가 부르면 옵니다. 장차관들 계속 불러닥치고 이래가지고 그런데다가도 제가 비즈니스 모델을 잘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이게 원래 예산이라는 것은 전년도에 정부에서 낸 거를 그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그대로 집행하는 게 예산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뭐 이게 1000억도 넘는 예산을 5월 중순서부터 이게 해내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건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이거를 480억 뭐 이렇게 가지고 또 바로 또 이 선도 사업이라고 그래서 그냥 예비비 동원해서 한 50억 들여가지고 그 해에 바로 불을 집어넣은 거거든요. 이거는 정말 거의 기적 같은 일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도 보다시피 저렇게 아주 우리 김 대표하고 같이 갔습니다. 저쪽이 난정저수인데 여기 거북등 같이 되어 있는데 미꾸라지 먹을 물이 없어요. 맨 나중에 저기가 치워봐. 뭐 다 보시지만 저게 몇만 평 되는 거기에 요만큼 물도 없어가지고 그게 그날 김 대표가 저희랑 같이 쭉 가서 우리 당 팀들이 여기 가서 이걸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옆이지만 공조식 이런 모양이 된 겁니다. 다 똑같은 건데 뭐 거의 있을 수 없는 그런 변화가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강화에 제가 이제 할머니, 인사를 다니는데 할머니들이 하는 얘기예요. 아이고, 나는 딸로 태어나고 며느리가 되고 할미가 되도록 맨날 여름에 가뭄이거나 겨울에 가뭄이거나 장마가 되면 그 물고 보는 일이 밤새도록 논두렁에 앉아가지고 그게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위아래끼리 싸우고 형제끼리 싸우고 했는데 안상수가 이거를 해결했으니 아까 말씀드렸던 분이 평생 국회의원 해먹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 또 뜻과 달리 중앙에서 또 이런저런 공작 등을 통해서 제가 이제 안 됐는데 아무튼 지금도 우리 유천호 군수가 저의 그 강화를 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죠. 우리 아까 말씀하신 박용렬 회장하고 다 그래도 강화에 와서 국회의원 한번 해라. 보궐선거인데 이래가지고 오는데 유천호 군수가 이제 역할을 많이 했는데 우리 유천호 군수가 보궐의 사유가 생겨서 말하자면 제 마음을 한번 이거를 뭔가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만약에 정상적인 총선거다 2026년 같은 경우에 이제 혹은 2022년 같은 경우에 선거를 치렀다 그러면은 저는 사실 기초단체에 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우연치 않게 이렇게 돼서 그러면 내가 가서 할 일이 있겠구나. 이게 뭐 2년도 안 되는 기간인데 누가 가도 아무 일도 못합니다. 아무 일도 못해요. 그냥 공무원들 저러면 그냥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거나 하고 그냥 뭐 이렇게 다니보면 군수님 그 전에 그냥 사람 취급도 안 하다가 군수님 하니까 거기 취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뭐 기자들 밥이나 좀 사주고. 저는 아주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근데 저는 딱 가자마자 몇 가지를 하려고 지금 머리에 구상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강화를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박찬정 선배님 말씀대로 그러한 구구절절한 역사가 있으니 그것도 저를 당연히 발심을 하게 만들었죠. 저도 뭐 말씀하신 것보다 이제 훨씬 적게 다 기억을 합니다만은 그걸 다 알고 있죠. 이런 요소 깊은 강화를 우리가 이렇게 그냥 내버려둘 수는 없다. 그런데 마침 제가 과거 인천 10년 인천시장을 그만둘 때 세워놨던 계획이 뭐냐? 인천국제공항과 강화를 연결을 해서 우리 강화를 수도권 혹은 세계 공항의 허브의 공항의 대호도시로서 건설을 해야 되겠다라는 구상을 해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기공식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게 추진이 안 된 거예요. 이러저러 해서. 근데 이것을 지금도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제가 국회의원 됐을 때 용역까지 했었습니다. 용역까지 했었는데 이것이 그 이후에 시장이 한 두세 번 바뀌는 동안에도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특별한 노하우가 있어야 돼요. 송도를 제가 그야말로 바다를 메꾸어서 도시를 건설을 불과 8년 동안에 상당한 기반을 닦고 놨는데 무슨 노하우가 있어야 되느냐? 외자 유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예산을 한 푼도 쓸 수가 없어요. 예산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 예산 쓰려면은 큰 거는 다 예타 들어가고 하다 보면 그게 한 3, 4년 걸리고 실제로 진행이 되면 10년이 걸리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 강화와 인천 공항을 연결을 하면은 이것은 하려면은 외자 유치를 해서 경제 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화동면 사길이 300만 평 또 플러스 300만 평, 600만 평인데 600만 평이면 분당과 같은 면적입니다. 우리 송도는 천안 200만 평 조성된 걸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놓으면은 이것이 강화는 물론이고 인천의 경제 자유구역도 완성을 하고 대한민국의 성장 먹거리의 중요한 요소를 차지한다. 이래서 제가 한번 강화 군수를 해서 이걸 선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구나. 이래서 이것을 결정을 한 겁니다. 정책을 자세히 설명할 시간도 없고 그렇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부연을 시킨다면 강화 읍내가 제가 4년 전에 국회의원 그만둘 때보다도 훨씬 더 쇠락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여기 수도권 서울이 불과 1시간 거리인데 아까 물론 공항과 연결되면 그것은 엄청난 효과가 나는 거죠. 그건
거의 천지개벽 수준이 될 겁니다. 송도를 연상하시면 돼요. 미니 송도라고 보시면 되고, 그게 송도 우리 강화 전체의 여러 가지 이런 경제 활동과 연계하면 강화 전체 내가 7만 불 소득이라고 그랬는데 싱가포르 못지않는 소득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게 저의 어떤 구상입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원체 북쪽이 안 좋으니까 여기다가 국제 체육센터를 만들어보자. 우리나라가 지금 K 축구, K 테니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우리 동남아시아, 아시아에 있는 젊은 선수들한테 선망의 대상입니다. 그 대표 선수들이 와서 전지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를, 클러스터를 만들어보자. 한 20여만 명이면 돼요. 그러면 많은 체육 관광객들이 와서 있게 되고, 그러면 국내에서도 같이 서로 시합도 하기 위해서도 오고, 이러다 보면은, 여기가 이제 체류형 관광이 되고, 거기 정주형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서포트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러다 보면 이 상권도 바로 옆이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 이제 동해면 저쪽입니다만, 그렇게 하면 북지방도 상당히 발전이 될 거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이거를 끝까지 완성하지 않습니다. 시작을 해놓고, 시작이 어렵습니다. 시작을 하면 행정은 늦고 빠르고의 문제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작을 해놓고, 저도 깃든 말로 강화에 와서 그냥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렇게 되는지는 그건 두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작을 해놓고, 여기 많은 후배들이 있으니까 우리 윤재상을 비롯해서 많은 좋은 후배들이 할 수 있도록 또 하는 겁니다. 제가 강화 군수의 무슨 권력이고 무슨 명예고 이걸 타면서 왔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생각이 많이 좁으신 분이고, 그 부분을 제가 잘 설득을 시키겠습니다. 이 강화 군민들은 서울 말고는 어디 전국에 가도 내려간다고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의 왕도였거든요, 여기가. 그 이상을 찾을 수가 있어요. 6.25 때문에 여기가 사각지대가 됐는데 통일의 전진이지도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강화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고, 제가 어떤 단초를 풀 수 있다라고 생각을 자신있게 하면서 이 자리에 쓴 것입니다. 구체적인 공약을 드릴 시간은 아니고, 이제 앞으로 제가 좀 더 열심히 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얻고,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던 대로 그 강화가 우리나라의 그 중심지 중에 하나로 역사적인 그런 면에서도 그렇고, 문화적인 면에서라든지 또 국제도시나 이런 걸 만드는 데 있어서 바이오 산업 클러스터라든지 이런 걸 조성을 해서 강화는 물론이고 인천 혹은 대한민국에도 훌륭한 그런 지역으로 성장을 시켜오는 출발점을 만들겠다, 그런 말씀으로 약속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